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유튜브 열혈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인문의 숲에서 경황을 만나다 1권에 수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줄게. 과거에 영국 BBC 방송국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탐험가 10명을 선정했어. 1위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2위는 타히티, 시베리아 항해로 유명한 제임스 쿡, 3위는 달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 4위는 동방 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였지. 그리고 5위는 어니스트 쉐클턴 경이었어. 5인 어니스트 쉐클턴 경은 좀 생소하지? 하지만 그는 남극 탐험사에 있어 절대 빠지지 않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는 무려 3차례나 남극을 탐험했으며 마지막 4번째 남극 탐험을 위해 출발하였으나 남극 대륙에 발을 딛기 직전 삶을 마감하게 되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 남극점에 처음으로 도달한 탐험가는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으로 1911년 12월의 일이었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로버트 스캇 대령의 원정대가 남극점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한 발 늦게 남극점에 도착한 스캇 대령의 원정대는 이후 9개월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되어 1912년 11월 사망한 채로 발견돼. 쉐클턴 경의 첫 번째 남극 탐험은 1901년 스캇 대령의 원정대 일원으로 참가했으며, 두 번째는 1907년 독자적으로 탐험대를 구성하여 남극점에서 156km 떨어진 곳까지 진출했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근접한 곳에 다다른 기록이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에서 자작자기를 수여받게 되지. 그리고 1914년 그는 세 번째 남극 탐험을 떠나게 되었고, 이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대영 제국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명분도 함께 있었다고 해. 그 결과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남극점 정복에는 실패를 해.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분을 왜 가장 위대한 탐험가 5위에 올려놨을까? 이제부터 1914년 12월부터 1916년 8월까지 무려 635일간 이분이 남극에서 벌인 사투에 대한 이야기를 날짜별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역경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해 알려줄게. 1913년 11월 쉐클턴은 다음과 같이 탐험대를 모집하는 광고를 했어. 대단히 위험한 탐험에 동참할 사람을 구함. 급여는 쥐꼬리만함. 혹독한 추위와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여러 달을 보내야 함. 탐험 기간 동안 위험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무사히 귀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러나 성공할 경우 명예와 만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임. 이 모집 광고를 보고 약 5천여 명이 지원하였으나 선원 및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의사, 사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28명을 선정했지. 이들은 언뜻 보기에 오합지졸처럼 보였지만 극적으로 630여일을 버텼으며, 이는 나중에 수시로 터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지. 1914년 8월 1일 드디어 남극 탐험을 위해 엔듀런스호가 출정의 닻을 올려. 하지만 공교롭게도 출항일과 거의 동시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8월 4일 총동원령이 선포되었으나
당시 해군성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로부터 전보 한 통이 날라오지. 계속 항해, 당국은 탐험이 계속 추진되길 바람. 그해 11월 5일 탐험대는 남극 탐험의 전초 기지인 사우스 조지아 섬의 포경기지에 도착해. 여기서 잠시 남극점을 탐험하기 위해 또한 향후 이들이 겪을 상황을 설명하기 전 간략히 남극점 부근의 주요 거점에 대해 설명해 줄게. 남극 대륙에 가기 위해서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웨들해를 건너야 하며 웨들해 중간쯤에는 엘리펀트 섬이라는 폭 30m, 길이 15m에 불과한 새들이 살고 있는 무인도가 있어. 1914년 12월 5일 드디어 쉐클턴은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하여 남극 탐험에 나섰지. 당초 계획은 다음해 1월 전 웨들해를 건너 남극 대륙에 도착, 탐험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1월 18일 떠다니는 부빙,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 덩어리 속에 완전히 갇혀버려. 여러 탈출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2월 24일 쉐클턴은 부빙 사이에 갇힌 채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고 이후 이듬해 8월까지 남극의 밤이라는 79일간의 태양이 없는 암흑의 시간을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견뎌내. 겨울이 지나고 8월 1일 부빙이 갈라지면서 배가 얼음 속에서 풀려났는가 싶더니 마침내 10월 27일 배의 측면을 들이박던 부빙들에 의해 갑판 및 용골이 쪼개져 배를 탈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어. 배를 탈출한 탐험대는 드디어 1915년 10월 30일 스웨덴 탐험대가 만들어 놓은 임시 보급품 기지로 행군을 시작하게 되지만 부빙 위에 있는지라 나중에 다시 바다를 만나면 배를 타고 가야 했으므로 보트까지 메고 가야 하는 혹독한 환경이었지. 그들은 두 차례의 행군 시도 및 캠프 생활을 통해 부빙 위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1916년 4월 9일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하게 돼. 엔듀어런스호의 목재를 이용해 세척의 구명 보트를 보수한 후 교대로 자거나 노를 저어가며 드디어 그해 4월 15일 엘리펀트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 무려 1914년 12월 5일 남극 대륙을 위해 출항 이후 497일 만의 일이었지. 흔들리는 부빙이 아니라 밑이 꺼지지 않는 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식량도 다 떨어지고 구조대가 올리도 만무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야만 했지. 1916년 4월 24일 쉐클턴은 22명의 대원을 엘리펀트 섬에 남겨놓은 채 5명의 대원을 이끌고 다시 참 바다에 배를 띄워 섬에 닿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제이슨 커드호를 타고 생존 가능성 제로의 모험을 시작한 거야. 그들은 1916년 5월 10일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하게 되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포경 기지까지 가려면 해발 3,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야 했어.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대원 셋을 남기고 나머지 대원들과 함께 산을 올라. 그리고 드디어 5월 20일 결국 포경 기지에 도착하게 돼. 그 이후 과정은 상상이 되지. 다음 날인 5월 21일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하여 반대편에 있던 3명의 대원들을 구조하고 약 2번의 시도 끝에 결국 1916년 8월 30일 마침내 쉐클턴은 엘리펀트 섬에 도착했어. 그는 쌍안경으로 멀리서 대원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지. 믿겨지지 않는 듯 몇 번을 세어보았어. 22명이었어. 한 명도 낙오되거나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남은 것이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또한 과연 샤클턴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그들을 전환 상황시키는 기적을 이뤄냈던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7가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 그는 대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주인으로 느끼게 만들었어. 끊임없이 대원들로 하여금 당신이 바로 탐험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지. 이는 대원들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했어. 둘째, 그는 불필요한 것은 가차없이 버렸어. 타고 갔던 배가 난파된 후 행군을 해야 됐을 때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지. 이는 대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짐을 최소한으로 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희망만 빼고 쓸데없는 것은 모두 버리게 했어. 셋째, 그는 오기를 부리지 않았지. 행군이 무리라는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자 그는 자신이 했던 의사결정을 고수하는 자존심보다는 27명의 생존을 중요시하며 바로 행군 계획을 중단해. 넷째, 그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했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부빙 위에서 탈출을 위한 세척의 비상보트를 끊임없이 손질했지. 다섯째, 그는 최종 목표를 잊지 않았어. 497일간 흔들리는 바다와 부빙 위에서 생활 후 엘리펀트 섬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에게 이 섬에 안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확실히 주지시키지. 여섯째, 그는 과감하게 도전해. 삶의 기회는 과감하게 도전한 자에게 미소 짓듯 포기하지 않고 한 척의 배를 다시 얼음바다 위에 띄우는 동시에 해발 3,000m의 산을 넘는 도전을 실천해.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책임을 졌어. 잔류한 대원들을 전원 구조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마 잔류한 대원들도 샤클턴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해낸 원동력이었을 거야. 결국 리더의 역량은 어디까지를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지. 샤클턴 강의 이야기를 읽으며 삶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하는데 이런 남편이나 아내, 친구가 있다면 우리 삶이 보다 살만하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빛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에서 이런 보스를 만난다면 글쎄 절대 충성해야겠지. 우리나라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참 좋아. 신정에 세운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구정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생기는 거니까. 나도 내일부터 다시 결심하고 열심히 2023년에 실천하기로 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모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해.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